안녕하십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전도사 피쉬히어로입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와 양액 기반 수경 재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개념이나 작물의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설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쿠아포닉스와 양액 기반 수경 재배의 설비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필터를 쓸 것이냐 양액기를 쓸 것이냐예요. 양액 기반 수경 재배는 양액이라고 하는 조제된 화학물질을 물에 희석하여서 특정한 비율로 그것을 식물에게 제공해요. 그러다 보니 그 양액을 희석하거나 교반하거나 또는 공급하거나 폐 처리하는 양액기라고 하는 큰 탱크에 붙어 있는 조절 장치들이 필요해요. 이 장치는 TDS 또는 TDS 뭡니까? Total Dissolved Solid라고 하는 것의 약자죠. 또는 EC에 의해서 특정한 EC 값 또는 TDS 값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넘어서는 상황에서 양액을 추가로 공급할지 아니면 공급하지 않을지 등등을 조절해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비료를 공급해요. 그것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쿠아포닉스에서는 필터예요. 필터는 크게 보았을 때 물리적 필터와 생물학적 필터 그리고 UV 필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고로 양액 기반 수경 재배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UV 필터를 써요. 일반적으로 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방식이라면 UV 필터가 필요 없지만 물을 순환시키거나 폐액을 재처리하는 상황에서는 UV를 써요. UV는 필터라고 보기엔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살균기의 역할을 하지만 UV를 필터의 범주로 넣기도 해요. 자, 그럼 UV 필터는 조금 약간 까리한 그 UV 필터를 빼놓자 라고 한다면 필터에는 물리적 필터와 생물학적 필터 두 가지가 남게 돼요. 물리적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물고기의 분변이나 사료찌꺼기 기타 물고기에서 나온 부유성 물질들 또는 침적성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걸러진 것은 폐기 처분될 수도 있지만 최신 디커플드 시스템에선 영양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이제스터러 또는 리미네랄라이제이션 탱크라고 불리우는 긴 이름의 설치물로 구조물로 들어가서 재처리가 돼요. 생물학적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생물학적 필터는 구조가 단순해요. 물론 사실 물리적 필터도 단순하지만 박테리아가 증착할 수 있는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알갱이를 둘러싼 큰 통. 이 두 가지가 양액 기반 수경 재배에는 없어요. 또는 불필요해요. 왜? 양액, 즉 영양분을 비료라고 하는 것으로 화학적 비료라고 하는 것을 바로 물에 타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정적 차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용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비용 부분은 둘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또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게 되면 아쿠아포닉스가 훨씬 저렴해져요. 이유는 단순해요. 아쿠아포닉스는 식물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도 길러내요. 물고기로 당장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고기라고 하는 부산물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동시에 아쿠아포닉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스템의 안정성이 점점 높아져서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양액 기반 수경 재배보다 훨씬 강해요. 더 나아가서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잘 운영되는 아쿠아포닉스 농장과 잘 운영되는 수경 재배 농장을 비교했을 때 아쿠아포닉스 농장의 생산성이 같거나 최대 20% 수준까지 높아요. 더 많은 소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만들어낸 작물을 일반적인 수경 재배 농장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단순하게 비용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매출, 순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더 높은 것이 바로 아쿠아포닉스 농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직 국내에서 큰 개념이 존재하진 않지만
아쿠아포니스 농장은 대부분의 설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요? 친환경적으로. 동시에 전기료라든지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움직여요. 일반적인 수경재배는 정말 깨끗하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아쿠아포니스와 양액 기반 수경재배 또는 일반 수경재배, 그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속을 놓고 보면, 또는 농부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쿠아포니스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양액 기반 수경재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농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폐액을 재처리하지 않는 이상 그 폐액은 지구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하수, 우리의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폐액 처리하는 일반 수경 재배에 대해서 엄격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하죠.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 왜? 그 친환경이라고 불리운 이름 이면에 있는 모든 비료는 어디에서 옵니까? 논문에서 수도 없이 적시하고 있어요. 석유에서 와요. 디젤 자동차를 타는 것이나 이건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작물이야, 몸에 좋은 것이야 라고 하고 샐러드를 먹는 것이나 다 무엇을 소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기름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쿠아포닉스를 친환경 농법을 넘어서, 왜? 자꾸 수경재배가 친환경 코스프레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지구를 위하는 농법, 진짜 친환경 농법인 지속 가능 농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인정해서 특급 호텔에서, 유치원에서, 환우 단체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쿠아포닉스로 만들어진 식물만을 2배, 3배의 돈을 내고도 사가는 것입니다. 아쿠아포닉스 정말 멋진 농법이죠.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입니다.